자, 첫 번째 주인공 모시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갖고 계신 종목은 어떻게 되시고요? 매수가 비중은 어떨까요? 네, GSC 인벤스먼트요. 네. 4,500원에 10%요. 네, 4,500원에 10% 보유 중입니다. 종목은 DSC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지금 단기로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되시는 걸까요? 단기로 갔으면 좋겠죠. 네,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더 많은 수익 날 수 있을지 저희 두 분에게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네, 두 분 모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선택권 있으신데요.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보실까요? 네, 박철순 이사님이요. 네, 박철순 이사님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DSC 인베스트먼트는 뭐 이번 주에 또 너무나 핫했던 종목이었죠. 메타가 이제 필요사 AI를 이제 인수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따른 관련주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관계는 있거든요, 이 회사가. 왜냐하면 초기 투자부터 시작해서 시리즈 A, B까지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분이 그래도 한 10% 내외는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수가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너무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그나마 조금 다인 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거든요. 어제는 오히려 강하게 좀 던졌다가 다시 한번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들의 지금 평균 매수 단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서 최근 아니면 지난주부터 시작했을 때 3일부터 오늘까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현재 손실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외국인들은 조금 더 상승에 베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순매수로 들어왔다는 판단이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로스컷만 잘 잡고 일단 단기 반등을 좀 노린다면 지금 매수가가 4,500원이시니까 이 정도 라인은 찍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손절 라인은 오늘 저점 부분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100원 정도까지는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다만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요. 4,600원 정도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600원 정도 선 이상에서는 반드시 수익 실현하시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도 꼭 지키시면서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네, 저녁 감사합니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 그리고 문자도 함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분 모실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보유 중이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주시면요. 저희가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신청한 거예요. 네네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이완양행이요. 네. 10만 원에 산 것도 있고 15만 3천 원에 산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되나 지금 계속 한 6~7째 따지고 있거든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작년에 했는데 수익이 좀 났었는데요. 네. 그냥 못 팔았어요. 수익이 났는데 또 빠져나오시는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셔서 지금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타이밍 잘 잡을 수 있을지 저희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불통이요. 유한약액은 의견이 엇갈리네요. 시청자님 두 분 계신데요. 어느 분에게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주호 선생님이요. 네, 이주호 선생님. 일단 유한양행이 실적 쇼크였지만 그래도 올해 여전히 모멘텀 남아 있을까요? 우선은 일단 100%의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10만 원대 매수한 계좌가 있고 15만 3천 원대 매수한 계좌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따로 뭐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10만 원대 사셨다가 올라와서 못 팔았는데 못 팔고 나고 좀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좀 더 살까 더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사신 것 같은데 예. 맞으시죠?
네,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근데요,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요, 원래 한 종목의 비중을 이렇게 다 넣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유한양행이 만약에 지금 더 올라가면은 괜찮은데,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졌을 때, 이제 답답하시게 되고 더 조급해지시게 되고요. 심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12만 원 선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중은 덜어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10만 원에 매수한 계좌라도 일단 매도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을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한양행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매출 같은 경우도 2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앞으로 렉나자에 대한 매출과 그다음에 또 새로운 FDA 승인을 받을 또 새로운 것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렉나자 승인 받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유한양행에서 그 다음 타자로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이 또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렉나자 승인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왔고 이번에 매출이 잘 나왔다는 소식에도 더불어서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더 좋은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만 원짜리로 10만 원에 매수한 그 계좌는 매도를 하시고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만 3천 원 매수가이신 그 계좌는 일단 두셨다가 올라오면은 뭐 매수가 부분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일단 비중을 확 덜어내셔서 사실 이 유한양행이라는 종목 자체를 저는 단기간에 어떤 승부를 보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중을 낮추신 다음에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비중이 100%가 아니셨다고 한다면 저도 보유 의견을 드렸을 텐데 일단은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다라는 측면에서 매도 의견을 드렸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네. 오늘 그 기관에서는 또 매수한 기관도 있는데 네. 그분들은 왜 매수를 했을까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보다 돈이 엄청 많아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부터 길게 모아가서 어느 기간을 두고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것처럼 뭐 이렇게 짧게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랑 외국인들의 수급 체크하시는 건 좋은데 하루 이틀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장을 하고서 덤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개인 투자자보다 돈이 많은 기관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사는 게 뭐 단기 수익을 보고 사는지 아니면 길게 보고 수익을 뭐 기대하고 사는 건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금 수급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좀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당분간은 이렇게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11만 원은 깨질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여기서 뭐 주가가 더 빠진다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지금 조정이 나온 다음에 사실은 11만 원대는 안 무너뜨리고 잘 지켰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11만 원대가 무너지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12만 원 정도 선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11만 원 무너지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이 100%시니까 10만 원에 매수한 계좌는 매도를 하시는 의견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선생님, 네. 왜 유한양행이 제일 믿을 만한 주식이라고 그렇게 많이 틀어놨는데 왜 네. 그렇게 조금 뭐라 할까 그 마이너스가 났다고 해서 그렇게 인기가 좋은 곳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져요? 국내 주식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수급이 빠르게 움직여요. 지금 하나그룹주들 보시면 알겠지만 한화 이름만 달려있어도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옵니다. 물론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과거에 렉나자 때 그렇게 조명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거죠.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주식은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요게 지금 유한양이 좋은 회사인 건 다 알죠. 근데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이 이만큼이었는데 막상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를 더 충족시킬 만한 다음 넥스트가 이제 아직은 부재하다라는 점이 주가가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도와주셨고요. 아무래도 비중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 잘 조절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으셨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도 열려 있는데요. 문자는 샵 2034, 유튜브 채팅창에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모실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예쁜 앵커님 수고 많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갖고 계신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가온치스 네. 62,500원에 20%예요. 65,200원에 20%. 62,500원에. 네, 65,200원에 20%. 아니, 62,500원. 아, 62,500원에 20%다라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디바이스 AR 관련주들이 오늘 또 정부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강했는데 어떤 부분 그럼 가장 고민되시는 걸까요? 6만 원 받는데 네, 6만 1,50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전까지는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전화 드려봤어요. 네, 본전까지 갈 수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본전 그 이상이라도 더 많은 수익 누릴 수 있을지도 여쭤볼게요. 감사하지요, 그러면. 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네, 가온칩스는 다행히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느 분 상담 받아보실까요? 이주호 본부장님. 이주호 본부장님, 네. 정부가 또 1조 원이나 투입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온디바이스에 전체적으로 강했는데 가온칩스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제가 이제 AD 테크놀로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랑 같은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쪽이고요. 사실 온디바이스 A와 가장 엮여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K칩스법에 대한 수혜 기대감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그리고 오픈 AI와 이제 ARM과 삼성전자의 그 스타게이트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연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파운드리 쪽, 그러니까 이쪽에서 뭔가 승부수를 띄워줘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오픈 AI라던가 미국 기업과 어떤 협업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더 다지기 위해서는 지금 D램이나 HBM 쪽은 이미 하이닉스 쪽에 약간 추월당한 상태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더 잘할 수 있는 쪽 이런 쪽으로 좀 움직임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결국에는 파운드리 쪽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는 뭐 TSMC를 따라잡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짧은 기간 동안 따라잡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요. 그래도 지금 이러한 기대감들 그리고 글로벌 AI 패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도 AI에 투자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AI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했고요. 심지어 이제 로봇이랑 이러한 대부분의 시스템 반도체들에도 결국에는 이 주문형 반도체 ASIC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이라던가 드론이라던가 이제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 우주항공까지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하드웨어 구성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제품마다 다 사이즈가 다르고 규격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 규격에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ASIC이고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죠. 그러면 글로벌에서 파운드리라던가 이제 삼성전자 이런 곳에서 주문형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결국에는 이 디자인하우스 관련 기업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엔비디아라던가 애플이라던가 그런 팹리스 기업에서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도면을 줄 때 그 도면을 가지고 바로 파운드리 공장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서 반도체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팹리스에서 준 걸 가지고 파운드리를 쓸 수 있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은 저는 앞으로 AI 패권이 더 심화가 된다고 한다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욕심낸다고 한다면 일단은 저는 뭐 한 75,000원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좀 오래 가지고 계셨던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비중을 10%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 10%를 한 75,000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이번 주까지 기업들 수요받고 5월쯤 대표적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니까요. 이 뉴스도 꼭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 그리고 유튜브와 문자도 함께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만나뵐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수익권이신가 하는데 지금 보여주신 종목.
근데 저기요, 한화. 하나요. 네,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33,000원에 비중은 20%. 33,000원의 비중은 20%요. 역시 근데 목소리가 2년 가지고 있었어요, 2년. 네. 오래됐어요. 그러게요. 2년 들고 계시느라 참 힘드셨을 텐데 이제 좀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요즘은 하나만 들어가면 다 올라서 참 부러움을 많이 받고 계실 텐데요. 두 분 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전략 찾아가면 좋을지 여쭤볼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네, 하나 모두 보유해라 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시청자님 어느 분에게 상담 받을까요? 박철순 전문가님요. 네, 박철순 전문가님 하나 갖고 계십니다. 수익 중이시고요. 아무래도 더 많은 수익 원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챙겨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 2년 동안 끈기가 이제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그룹주가 최근에 가장 또 강한 대표적인 이제 회사들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하나그룹주가 이번 주에도 그랬고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오션 이런 기업들이 워낙 또 실적이 잘 나왔고 업황이 좋았다 보니까 급등이 먼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 기업들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룹사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주회사격인 하나 쪽으로 다시 이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하나 쪽으로 이런 매수세가 옮겨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자회사들이 워낙 또 호조를 보이기 때문에 연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4분기 대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걱정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사실 외국인들과 기관들 매수세가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가가 33,000원이신데 기관과 외국인보다 더 싸게 사셨어요. 그만큼 지금 엄청난 투자를 잘 하시고 잘 버티고 오신 게 도움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지금 단기로 보면 좀 부담이 되는 선이긴 하지만 장기 차트로 보면은 좀 그래도 상당 룰이 좀 열려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월봉으로 보면 지금 저항이 항상 나왔던 선이 이제 한 48,000원 정도 선부터 5만 원 정도 선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는요 48,000원부터 5만 원 선까지 여기를 보시면서 저항 나오면 바로 매도를 하실 준비를 하시고 분할 매도로 수익을 좀 더 늘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세를 보면은 올해 들어와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평균 매수 단가가 35,000원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가 평균 매수 단가가 34,200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이들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이 한 20%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 수급들을 보시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반 매수하는 시점이 온다라고 한다면 함께 맞춰서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48,000원에서 5만 원까지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지만 만약에 가다가 저항받으면서 외국인 기관들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 그때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 좀 눌림목 기다리셨다가 또 한번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방향을 잘 살피시면서 전략들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이고요. 문자 그리고 유튜브 함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분 고민 들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모실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 말씀해 주시면 꼼꼼하게 도와드릴게요. 예, 코츠 테크 놀러지요. 아, 네. 19,200원에 30%요. 19,200원에 30%세요. 최근에 예.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면 좀 되신 걸까요? 한참 됐어요. 작년 11월 13일 날 샀어요. 아, 작년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쭉 들고 계시다가 매수가 부근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예,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네, 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헤쳐나가면 좋을지 두 분의 의견과 전략들 저희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시청자님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두 분 다 예. 너무 훌륭하신데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볼까요? 예, 박철순 이사님요.
네, 박철순 이사님, 뭐 여러 가지 공급 계약 체결 이슈도 나오고 있는 코츠테크놀로지인데요. 지금 매수가 부근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략 어떻게 잘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오랫동안 끌고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방산 쪽이 워낙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핫한 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K방산이 빠른 이 납기일 그리고 가성비, 고퀄리티 이걸로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만약에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방비를 계속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럽이라든지 또는 중동 쪽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이 소비된 무기들을 지금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 재고 수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방산주들 수주가 계속 들어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인베디드 시스템에 관련된 회사인데 우리나라 대형 이제 방산주들을 대부분 다 이제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방산주가 계속 수출이 나올 때마다 코츠 테크놀로지도 함께 낙수 효과를 보면서 실적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H3안에서 보시면 코츠 테크놀로지 뉴스에 다른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기타 방산주들 수주가 나오면 항상 연결돼서 이 회사가 언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가장 매력적인 부분들은 가격적인 부분인데 지금 방산주들의 지금 PER을 거꾸로 해서 저 PER 종목들로 본다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코츠 테크놀로지가 현재 PER이 한 13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형주들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평가 매력이 있어서 지금 가격대라면 굳이 뭐 매도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이라면요. 지난 이제 10월, 11월 달 고점 부분을 목표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 수준을 1차 목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차 목표가로는 한 27,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다만 손절 라인은 121선을 돌파했을 때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500원 정도 선을 하향 이탈했을 경우엔 일단은 현금화 시키셨다가 다시 반등 나올 때 재매수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수익을 더 내실 수 있는 전략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시청자님도 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입니다. 다음 시청자님의 고민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종목은 큐렉소 네. 1250원에 50%예요. 1250원에 50%입니다. 비중이 네네. 꽤 되시네요. 네. 지금 비중을 그럼 물타기를 조금 하신 걸까요? 아니요. 지난주에 샀는데 네. 11,000원 넘어갔을 때 못 팔았어요. 더 갈 줄 알고. 네. 근데 사정없이 흘러내려서 이거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기업을 매수하셨던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잘 모르는데.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전문가 두 분 계시니까요. 네네. 두 분에게 어떤 기업인지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도 하나씩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네, 큐렉스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느 분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 선생님이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 아쉽게 의료 로봇 쪽에서 매출이 많이 감소해서 적자 전환됐는데 큐렉소 앞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을지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AI 로봇인데 정형외과 수술과 관련된 로봇입니다. 근데 정형외과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에는 이제 고령화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연료하신 분들께서 정형외과를 많이 찾아가시고 수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성장 자체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매수하실 때 50% 정도를 매수하셨는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셨죠. 물론 이제 크게 보면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따라갈 만하다라는 자리긴 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좀 올라올 때 매수를 하실 때 한 번에 이렇게 50%에 대한 비중을 태우시면요, 이게 나중에 빠질 때 그 다음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 큐렉소라는 종목은 이미 지금 23년도 고점이 25,750원이었어요. 거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동안 누군가는 많이 여기서 막 추가 매수도 했겠고 막 비중을 채웠겠죠. 그러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올랐는데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 여기서 따라가는 게 좀 위험한 게 좀 차익 실현 매물, 그러니까 매물 소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큐렉소 같은 기업도 그런 과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에서 좀 걱정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그래도 손실을 조금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적당선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9,000원에서 8,500원, 8,500원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건 리스크 관리를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또 추가 매수하고 비중 확대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대응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만약에 좀 이 종목을 조금 더 끌고 가보시겠다고 한다면 8,500원 정도 라인에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은 하시고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다시 들어가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의료와 AI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번에 반등이 나온 것들이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로봇주들 랠리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고용에 대한 호재성 이슈 때문에 이 의료 AI 로봇들이 동반 상승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좀 감안하셔서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같이 동참했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대장격 종목들만 가격이 안 빠지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빠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500원을 좀 보시고 거기서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이라도 좀 줄이시면서 리스크를 관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번에 투자하실 때 50%라는 비중을 한 번에 태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수를 하실 때 한 번에 다 사시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원하는 딱 가격대에 맞춰서 뭐 한 번 살 때 3%씩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좀 끌고 가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움 되셨길 네.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 그리고 문자도 함께 이용하시면서 꼼꼼한 상담과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신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테크윙이고요. 네. 비중은 30%고 48,000원입니다. 4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30%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생각하시는 목표가 있으실까요? 6만 원까지 그거 한데 복기는 현대 자동차 증권에서는 그 내라는 복기는 목표가 뭐 10만 원까지 예상가를 내놨대요. 아, 네. 증권가의 리포트를 봤는데도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셔서 과연 10만 원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다양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네, 테크윙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느 분에게... 박철순님, 예. 네, 박철순 이사님, 테스트 핸들러 전문 기업인데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확대가 테크윙 쪽에 미치는 영향도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테크윙은 앞서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반도체 핸들러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반도체 검사 장비도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테크윙이 지금 주가 흐름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치고는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반도체 종목 중에 정말 역대급으로 지금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에 비하면 테크윙은 상당히 그래도 고가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행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4분기 때까지 실적 발표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조금씩 업황이 좀 회복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기 매출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메모리 쪽이라든지 비메모리 쪽 사업부에서도 모두 다 회복세가 좀 나오는 게 보였다는 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HBM 관련된 검사 장비 쪽 수주가 들어왔었거든요. 구체적인 어떤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해 HBM 관련된 수주가 작년보다는 더 늘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 거기다 엔비디아까지 만약에 수주가 퀄 테스트가 통과하고 수주하게 되면 당연히 낙수협을 볼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테크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수준이라면 충분히 지지선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받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다 비어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고 있을 때 주가가 지지선이 만들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했을 때 또 강한 흐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주 짧게 뭐 여유 자금이 아니시라면은 일단 한 5만 5천 원 정도 선에서는 끊어줘야겠지만 일단 한 7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봐도 되는 종목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올해 업황 회복과 더불어서 실적 성장 그리고 일단 이 회사의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검사 장비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최고가까지 한번 더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테크윙 문의 주셨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선을 잘 받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업황 회복에 이어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